또 KF-21 보라매에 대한 비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주장이 국내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다는 게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최근 국내 언론은 단독 보도를 통해 KF-21 보라매의 양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언론은 KF-21의 예상 단가가 한 대당 890억 원을 초과했다며 이러다 결국 F-35보다 비싸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KF-21의 수출과 공군 도입 계획까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만 보면 KF-21은 양산 단가 폭주로 생산국인 대한민국조차 제대로 써먹을 수 없는 비싼 쓰레기를 만든 사업처럼 느껴지는데요. 당연히 얼토당토하는 헛소리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반박할 가치조차 없어서 원래는 이 영상을 제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KF-21 가격 논란이 최초로 제기된 것보다 다소 늦게 분석 영상이 올라가게 되는 점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꺼리튜브는 해당 기사를 천천히 읽어보면서 어떠한 악의마저 느껴지는 끼워 맞추기식 정보들을 다수 포착했고 문득 이러다 어쩌면 많은 분이 KF-21 전력화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실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람의 양산 가격을 둘러싼 논란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먼저 KF-21 보라매의 양산 단가가 890억 원이라는 얘기부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이는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방위사업청에서 발표한 공식 정보인데요. 지난 2월 방사청은 우리 공군 120대, 인도네시아 40대 등 총 160대 양산을 기준으로 KF-21의 양산 가격을 한 대당 890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또 지난 7월 방사청이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 검토용으로 제출한 자료에도 KF-21의 양산 가격이 한 대당 880억 원으로 기입되어 있었는데요. 아직 양산을 시작한 것도 아닌 마당에 아무리 수출 전망이 밝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미래의 얘기고 우리 공군에서도 현재까지는 추가 도입 계획이 없다 보니 KF-21의 양산 가격이 880억에서 890억 원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솔직히 말씀드려 제로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얼추 한 대당 900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비싼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전투기는 가뜩이나 비싼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수출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 시장에서 도태되면 시장 경제의 원리상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내 도입 물량에도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전투기가 땅 파서 만들 수 있는 무기 체계도 아니고 가격이 비싸지면 아무리 생산국이라 하더라도 도입이 어려워지는 건 매한가지인데요. 일례로 일본은 F2를 독자 개발하면서 최소 141대 이상을 양산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F2는 어중간한 성능으로 수출에 연달아 실패했고 양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최종적으로는 국내 소유분도 전부 채우지 못하고 94대 양산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F2의 최종 양산 가격은 무려 1,600억 원에 육박했는데요. 이는 KF-21의 양산 단가와 비교해도 1.8배 가까이 비싼 가격인데다 미국조차 감당이 안 돼 일부 퇴역 절차를 밟은 F-22 랩터와 비교해도 겨우 200억 원 차이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그나마 94대가 양산되면서 저렴해진 가격이고 양산 초기에는 자그마치 2,270억 원을 호가했는데요. 만에 하나 F2의 성능이 우주 최강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이쯤이면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가격입니다. 양산 수량과 수출 물량은 그만큼 무기 체계의 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이 일본 F2 같은 최악의 사례까지는 아닐지라도 비싼 가격 때문에 KF-21의 수출이 좌절된다면 양산 단가가 890억 원보다 높아지는 건 아닐지 불안해지셨을 텐데요. 그러나 다행히도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선 890억 원이라는 가격이 진짜 전투기 치고도 비싼 가격일까요? 다수의 영상을 통해 설명해드렸으니 KF-21의 성능이 왜 월등한지는 잠시 치워두고 오로지 수준과 가격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KF-21은 4.5세대 동급 기종 중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KF-21과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전투기는 미국의 F-15EX와 F-16V 정도인데요.
그런데 F-15EX는 2021년 미국이 한 대당 약 1억 달러, 하나 약 1,300억 원에 도입했고 F-16V는 같은 해 대만이 한 대당 약 1,600억 원에 도입한 기종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인데요. 당시가 개량 초기 시점이라 가격이 높았던 탓도 있지만 지금도 F-15EX, F-16V는 한 대당 1,000억에서 1,200억 원에 달합니다. 동급 기종임에도 KF-21보다 100억에서 300억 원 이상 비싼 셈인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럽제 전투기들은 사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2017년 카타르가 도입했던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24대에 60억 파운드에 육박했습니다. 한 대당 약 4,380억 원꼴인데요. 이외에도 라팔의 경우 2022년 인도네시아 도입가 기준으로 42대에 81억 달러를 기록해 한 대당 약 2,654억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유럽제 전투기들의 천문학적인 가격에는 전투기 기체뿐만이 아니라 다소간의 무장과 추가 부품, 후속 지원, 훈련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리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전투기 한 대당 1,000억 원은 가뿐히 넘는 금액입니다. 자, 이제 KF-21의 890억 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예상이 되는데요. 오히려 KF-21은 뛰어난 성능에 비하면 이래서 남는 게 있나 싶어질 정도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KF-21이 F-35보다 비싸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일반적으로 무기체계는 저율 생산을 기초로 합니다. 수요가 한정적이라 생산 라인을 오래 가져가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저율 생산은 양산 능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그만큼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또 수익 구조가 한정적인 방산업체가 사업을 유지하려면 저율 생산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군비역 충기조가 돌아온 지금 방산업체의 생존성을 등한시한 나라들이 어떤 꼴인지는 독일, 일본만 봐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개발 단계에서 아무리 만전을 기했다 하더라도 온갖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현대무기 체계는 어떤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한번 완성품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운용 과정에서 끊임없는 개량과 오류 수정, 단계적 개발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면 저율 생산으로 가능한 오래 생산 라인을 붙잡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율 생산에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율 생산은 어쩔 수 없이 초도 물량의 양산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상품인 무기 체계를 대량 생산으로 마구 찍어낼 수 없으니 당연한 노릇인데요. 게다가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비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도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초도 물량이 후기 물량보다 가격이 비싼 건 당연한 일입니다. 비록 망한 사례긴 하지만 앞선 일본의 F2도 양산 초기 물량과 후기 물량의 가격 차이가 600억 원 이상 날 수 있었던 것도 그나마 94대만이라도 양산에 성공하면서 생산 라인이 안정화된 덕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도 물량에 어쩔 수 없는 가격 상승 요인을 죄다 무시하고 2015년 배치를 시작해서 벌써 8년째 양산 중인 F-35와 비교한다는 건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심지어 KF-21 가격 논란을 단독 보도한 언론사는 해당 기사에서 F-35의 처음 가격이 한 대당 1억 달러 이상이었지만 지난 2022년 7천만 달러대에 들어섰고 2023년 6천만 달러 선에 진입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치면 한 대당 약 795억 원인 셈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F-35가 KF-21보다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양산이 안정화되면 KF-21이 얼마나 저렴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100억 원이나 저렴한 F-35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나 애초에 두 기종은 사용 목적 자체가 다른 데다 어느 하나가 월등한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F-35가 6천만 달러 선에 진입한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정보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율 초도 생산을 기준으로 하는 데다 방사청이 국방연구원에 사업타당용으로 제출한 자료에 기인한 만큼 KF-21의 890억 원이라는 가격은 개발부터 양산, 초도 부품, 장비 무장 등을 모두 산출한 프로그램 코스트에 가깝습니다. 반면 F-35의 6천만 달러, 다시 말해 795억 원대 진입은 엔진을 제외한 기체와 기본적인 임무 장비만 포함했을 때 6,990만 달러 선에 진입할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그것도 미국이 자국군에게 도입하는 경우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당연히 생산부터 정비, 무장 등 유지보수, 인프라 자체가 다른 자국 소유군의 유닛 코스트이니 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애초에 기준 자체가 다른데 도대체 무엇을 비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모원론사가 주장하는 KF-21이 F-35보다 비싸다 또는 F-35가 KF-21보다 저렴해질 것이다라는 주장은 한국에서는 김장에 10만 원이 드는데 미국에선 스테이크를 70달러에 사 먹을 수 있으니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이득이다라는 주장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쯤이면 의도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숨기고 짜깁기 해서 KF-21을 깎아내리기 위한 가짜뉴스를 만든 수준인데요. 이제 막 양산에 돌입하고 해외 마케팅과 수출 의지를 다잡고 있는 KF-21의 이런 악의적인 편파 뉴스와 추문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무기체계 도입이 어디 동네 구멍가게에서 군것질거리를 사는 것도 아니고 전투기 같은 경우는 수십 년의 공중안보가 달린 최중요 사안입니다. 당연히 어떤 나라든 도입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하물며 생산국인 대한민국 내에서조차 온갖 논란에 시달리고 욕을 먹고 있는 전투기를 도입할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KF-21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KF-21은 탐색 개발 당시부터 근거도 없는 비리 의혹과 타당성 논란에 시달려야 했고 초도 비행 때는 마치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은 결함덩어리라고 매도되었습니다. 이는 KF-21의 무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KF-21은 유럽과 미국의 첨단 미사일을 모두 통합한 데다 장기적으로 국산 무장까지 계획되어 있어 동급 기종 중에서도 독보적인 무장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진실을 왜곡하며 마치 KF-21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무장조차 없는 깡통 전투기인 것처럼 묘사해놨는데요. 물론 아무리 국산 무기체계, 국산 전투기라 하더라도 굳이 치명적인 문제점까지 외면해가면서 찬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문제점을 지적하고 옳은 방향으로 개량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텐데요. 그러나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가격 논란에 불을 붙이는 건 그 의도를 의심해봐야 할 만큼 불합리한 행동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KF-21의 명성이 악의적인 비방으로 흔들리지 않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